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청소년 상담사 얼마나 버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구체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상담사들이 얼마나 버는지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로서 꿈을 갖고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도 같이 숨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는구나 라는 것도 좀 아시면서 이렇게 내가 성장해야지 이런 방향성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업 상담 같은 EAP 쪽이 빠지긴 했지만 심리 상담사도 비슷한 범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채널은 제가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토대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아는 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소년은 이제 기본법상에 만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대학생 정도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프리랜서의 범주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청소년을 직접 대상하지 않는 경우 제외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청소년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경력도 생기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상담사 교육도 하고 슈퍼비전도 하고 혹은 이제 내가 개인 센터를 차려서 상담자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대체로 이런 경우에 이제 센터를 잘 운영하거나 상담자 교육도 많이 하면 보통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상담자 교육 영역까지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상담 심리사 1급을 따면 뭔가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심리사 1급 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득을 한 경우에 연봉 5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연봉 5천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뭐 무슨 상담 심리사 1급을 따면 뭔가 성공을 보장한다.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심 1급이 있고 여부와 별개로 물론 있으면 더 잘 벌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자기의 독특한 영역이 있어서 그거를 뭔가 노하우를 전수해 주거나 그런 경우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소득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석사 학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서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인턴십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 경우엔 이제 제로니까 그런 경우도 제외하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범주를 얘기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월 평균 50에서 500 사이, 정말 못 버는 경우에는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짜 잘 버는 경우에는 500을 넘게 버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 상담이라던가 집단 상담 이런 걸 토대로 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상담자 교육처럼 이런 이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500 이상 버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80에서 90% 정도는 이 범주 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주가 크죠. 보통 이제 월 평균 500이 넘어가면 뭐 대체로 이제 그만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뭐 자기 개인 센터를 가서 상담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상담자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구체적으로는 이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이 두 가지 범주를 볼게요. 심리검사의 영역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임상심리사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심리검사도 이제 교육용 심리검사 MBTI라던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이 두 분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버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개인 상담 측면을 먼저 보시면 개인 상담, 청소년 상담을 일할 수 있는 곳을 제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아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세 카테고리로 나눈 이유를 아세요.
왜냐면 이 세 카테고리마다 특징이 다르거든요. 우선 이제 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던가 수련관 혹은 학교에서 뭐 시간제 파트 상담원이라던가 청소년 동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학교의 파견 상담사 이런 식으로 시간제 상담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무료이거나 굉장히 적은 비용, 5천원에서 만원 사이 이 정도 적은 비용으로 상담료를 내고요. 무료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상담료는 이제 기관에서 나와요. 상담사한테. 네, 그러니까 아마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거의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기관, 이런 기관은 이제 병원이나 유료상담센터, 요즘 사설기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학부모가 되겠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담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내가 기관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담료를 내담자한테 받아서 고스란히 갚거나, 오늘 내가 어느 센터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비율제로 몇 대 몇으로 이제 기관장과 나누어 갖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설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 내담자가 상담료를 지불하는 이런 케이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대학.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맥락인 게 국가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학에서 이제 등록금의 일부를 이제 대학센터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이제 여기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그 예산을 따로 책정한 걸로 이제 급여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풀타임 잡 상담사를 고용하는 게 많은데 간간히 이제 파트 심리 상담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재밌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프리랜서 상담사들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쪽도 내가 한번 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기당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무료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적은 비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선 사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처럼 독특한 상황도 있긴 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회기당 상담료를 책정이 좀 애매한 게 주당 12시간을 일하는데 그 12시간 중엔 상담도 하고 이제 주간 사례회의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업무 처리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독특하게 죄송합니다. 네, 독특하게 운영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에도 회계당 2에서 3만원 사이 정도로 상담료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공기관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루에 4회기 이상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배정을 안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공기관과 유료기관 병원에서 두 군데서 이제 양쪽에 바로 올려 상담을 했었는데 거의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상담을 진행하거나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4회기 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막 4회기, 5회기 정도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공기관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다. 그리고 이제 사설기관은 회기당 보통 5에서 12만원. 범주가 좀 크게 얘기는 했는데 대체로는 8에서 1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도 의정부라던가 외곽 지역에서는 조금 더 5, 6만원 사이 좀 적은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병원 세팅처럼 세팅이 잘 된 곳은 보통 8만원 이하는 별로 없거든요. 보통 10만원 내외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기관과 병원일 수도 있고 상담센터죠. 기관과 이제 상담자가 비율제로 나눠서 갖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내담자가 내는 비용의 50에서 70%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세팅이 굉장히 잘 된 기관들 다시 말해 이제 사례 수급이 원활하게 상담자한테 배급이 되는 경우에는 50%를 넘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6, 70% 주는 것보다 사례를 많이 주는 기관을 병원 같은 곳을 상담사가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와서 한 두세 개 하고 가는 바에는 차라리 이제 내 몫이 50%밖에 안 되더라도 6살 이상씩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
이제 되게 놀라운 사실은 많이 하는 경우에 보통 토요일 같은 날은 보통 하루 9사례 정도까지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한 5년 정도 일했는데요. 토요일 날 상담할 때는 보통 7, 8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9케이스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6케이스 이하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토요일 같은 날은. 이제 보통 6, 7케이스는 루틴으로 좀 익숙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막 8, 9개 넘어가면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고 한 4, 5개 정도는 이제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공기관과 좀 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기관에서만 상담을 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는 어떻게 하루에 5개 넘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른 쪽에 얘기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서도 5년 이상 상담을 했고 또 공기관에서도 파트 상담으로도 한 7, 8년 정도 했어요. 양쪽 기관에 다 발을 올려서 했었고 저같이 이게 독특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사설에서 일하면 사설에서만 하고 공기관에서 하면 공기관에서만 해요.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통은 이제 사설기관에 발을 담그면 이제 비율적으로 공기관보다는 더 많은 페이를 받기 때문에 페이상도 많지만 또 하루에 할 수 있는 루틴이 익셀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관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보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두세 배 이상 이렇게 월평균 수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까 얘기했듯이 월평균 4, 500 정도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대부분이 유료기관이나 사설에서 문 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비율적으로 이쪽이 좀 적긴 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벽처럼 다른 세상처럼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유료 상담 기관이라던가 내가 이제 계속 경력을 쌓고 상담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소위 좀 이제 상담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 더 사례 수급이 안정적으로 하는 뭔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곳에 이제 옮겨서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유료기관 경험이 없으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안 받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루에 5, 6회기 상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옆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나도 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대학 같은 경우 대학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풀타임 잡 상담사를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전임 상담사가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제 상담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좀 더 비율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방도 물론 풀타임 잡 상담사를 고용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센터 풀타임 잡을 약간 조교 수준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이제 학부 졸업생 정도 선에서 고용을 하고 이제 시간제 상담사를 별도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학마다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 이제 대학마다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시간제 상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 사례당 얼마 이렇게 지급되기보다는 이제 일당 개념으로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주에 있으면서 그 시간대에 오는 그 대학생들을 이제 개인 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해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날은 뭐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뭐 두세 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일당 개념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아마 조금 거리가 먼 데서 이제 시간제 상담사를 고용할 때는 10만원 정도 페이를 책정하면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15만원 이상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 이제 또 청소년 상담사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집단 상담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병원 세팅에서든 치료 세션으로도 역시 돌아가긴 하는데 요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개인 상담하고 거의 학생들이 내는 돈의 5대5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집단 상담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상담 쪽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이제 집단 상담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개인 상담보다는 시간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고정소득 측면에서 불리한 게,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상담은 이제 공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사례가 배정되면 보통 10회기 내외로 진행되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50회기 내외, 보통 1, 2년 정도 상담을 진행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정소득 차원에서는 개인 상담이 조금 더 안정감은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 단가는 집단이 좀 더 많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개인 상담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제 집단 상담을 겸으로 넣어서 이제 시간 단가를 일부러 좀 올려서 약간 소득을 올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상담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은 개인 상담을 병행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집단 상담과 이제 상담자 교육만 해요. 왜냐면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게 일단은 개인 상담이 고정소득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들이 이제 개인 상담을 안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상담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상담자 교육도 이제 교육청이나 상담복지센터에서 1년에 50건 이상은 의뢰가 오고 제가 모집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1년에 100일 정도는 특강을 하고, 집단 상담도 이제 학교 나가는 학교가 1년에 한 4, 50학교 되면 이제 굳이 개인 상담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만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독특한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개인 상담과 병행을 한다.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집단 상담이 얼마를 받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 이제 프리랜서 상담사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개인 상담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기관 쪽에서 하면서 차츰 이제 의료기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집단과 병행하고 이런 쪽이 조금 더 내가 안정적 소득을 올리면서 상담 실력도 키우면서 계속 시간 단가도 올리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집단 상담은 이제 보통 회기당으로 단가를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왜냐면 개인 상담하고 좀 다르게 시간당 얼마 개념보다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그 단가 강사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한 시간은 좀 세고 뭐 10만 원, 두 번째 시간은 7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은 이제 시간당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배정을 하면 1시간씩 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2시간 한 회기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 기준으로 보면 적게 주는 데서 6만 원 정도 2시간에, 그리고 조금 많이 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물론 이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요 선 사이에서 준다.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좀 크죠. 일단 이건 초중고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 정도는 제가 4, 50개 학교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1년에. 50% 정도는 이제 대학을 나가는데, 대학은 보통 시간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시간당 20에서 30 사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요 선에서 거의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학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학교는 6에서 20으로 굉장히 편차가 크잖아요. 일단 요 기준은 일단 서울, 경기, 인천 기준으로. 왜냐면 제가 외부에서도 집단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제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권은 거의 다 알거든요. 보면 이제 지역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적어. 그리고 경기도권은 생각보다 많이 비슷해요. 16만원 이하인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제가 커트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경기권은 18에서 20만원 정도로 굉장히 조금 안정적이고, 서울은 또 편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학교로 파견되는 경우에 뭐 강남구라던가 뭐 노원구, 도봉구 뭐 이런 지역들은 시간 그러니까 2시간 한 회기 기준으로 1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더라도 서부교육청 쪽, 은평이라던가 마포 이런 쪽은 15만원이 좀 넘는 경우, 1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했을 경우에 서울은 차이가 나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학교랑 다이렉트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랑 다이렉트를 할 때는 서울권도 편차가 별로 없어요. 경기처럼 보통 18에서 20 정도 사이. 물론 그거보다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원고를 책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거나 뭐 그 이상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인천은 평준화돼서 적은 금액을 주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는
이제 경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도 이제 상담센터에서 파견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 경우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는 이제 학교랑 다이렉트로 할 때는 편차가 별로 없고 이제 구별로는 제가 그래도 여기저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뭐 서부교육청, 서부 지역 쪽은 그래도 조금 15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받는 것 같고 이제 강남구라던가 이런 데는 조금 비용이 적다. 그리고 또 굉장히 꿀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집단 상담을 나갈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다이렉트로 학교랑 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강의를 많이 하니까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초빙하는 구조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일이 계속 돕는 건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대체로는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소속돼서 소속 강사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꿀팁은 또 이제 마포나 은평 쪽에 이렇게 풀타임 인력풀 집단 상담 강사 자리가 나면 꼭 지원해서 이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다 지원해서 최대한 많이 일을 하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갈아타야죠 조금씩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 그래서 프리랜서 청소년 상담사 월 얼마나 버는 건가 진짜 다양하죠. 시간 단가나 상담 시간에 따라 수입 차이가 난다. 오늘 20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프리랜서로 얼만큼 버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배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소스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영상들도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많이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 상담사라는 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내가 집단을 하던 개인 상담을 하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일단 기본은 이제 내가 전문 지식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탄탄하면서 상담 경험을 탄탄하게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슈퍼비전 받으면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너무 자격증에 따는 것만 목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거지. 물론 결과적으로 획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획득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과정 자체에서 내가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상담 바닥이 아시다시피 너무 대학원에서 너무 많이 뽑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50만 원도 못 받는 상담사들 너무 많아요. 비싼 돈 내서 대학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광박TV였습니다.